오늘은 이제 댓글 다신 거 하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나오는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동영상을 계속 찍어드렸는데 오늘은 큰 흐름, 과거하고 현재의 큰 흐름의 차이점들이거나 이제 나오는 뉴스들의 큰 흐름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부분을 이제 생각하고 있으면서 고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매일 경제 지표를 보는 것보다. 일단은 S&P 500 지수나 이런 미국 지수들이 약간 올랐는데 중요한 건 이제 막판에 싹 머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두 가지였어요. 이제 소매 판매와 관련된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와 관련된 거 있는데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까지 올라가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유가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러시아하고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그 급박한 다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난 것도 있고 셰일 오일도 또 관련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제가 유심히 보는 건 사실 구리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구리가 그 경제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원자재예요. 얘는 지금 뭐 다툼이나 이런 거 없이 그대로 그 자체로 움직이는 거라. 얘를 이제 원자재 지표에서는 가장 유심히 보고 있는데 잘 보시면 최근 6개월 보면 이렇게 지난번에 바닥을 찍고 나서 추세는 계속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추세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긍정적인 패턴을 보던 것이 약간 꺾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리테일 세일, 그러니까 그 필수 리테일 세일 쪽에 그 예상 감소치가 마이너스 8.6이었는데 전월은 마이너스 4였고 이게 거의 2배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 소비재를 매수를 친 거죠. 해석이 웃깁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뭐라고 있냐면 여기 이제 급격하게 저축률이 늘어나는 걸 봤잖아요, 가게가. 근데 이제 이거가 여기 보시면 억눌린 수요를 폭발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도 억눌려 있는데 돈도 은행에다 잔뜩 쌓아놨잖아요. 그러니까 5월달이 되면 그걸로 막 대규모로 매집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미 나왔던 보복 소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이 이미 보복 소비가 아니고 보복 저축의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저축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계속 가져가겠다고 하는 기사들을 이미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긍정적인 것만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게 아직 주식시장이 그 지난번에 올라왔던 확장 국면의 패턴을 지금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시장을 올바르게 못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좀 더 보면 이제 이해하시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항공 크루즈까지 개미들이 한방 노린 폭탄주 배팅인데 여기서 개미를 말하는 게 동학개미들이 미국 가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 분께서 제가 어제 이 기사를 보고 이거는 그냥 놔뒀었는데 한 분이 댓글을 다셔가지고 이걸 이제 다른 분들도 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올리는데 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워렌 버핏이 판 대타금까지 뭐 $1억 넘게 샀어요 지금 동학개미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원전개미들이 성적표도 그다지 좋지 않은데요. 4월 이후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장난기업 기업 해즈브로는 같은 기간에는 12.7% 하락했고요. 델타항공과 보잉은 워렌 버핏이 매도하면서 31%하고 18% 폭락했어요. 그 다음에 EPR도 많이 샀습니다. 근데 이걸 많이 산 이유를 보니까 여기 보면 임대료, 그러니까 월 배당도 주고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 그 이익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산 것 같은데 장기적인 투자 항목에서 샀겠죠. 이거 사두면 이게 뭔 일이 있겠어요. 배당도 슬슬 받다가 나중에 이익이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회복되면 이익을 얻을 거니까 그거 그냥 이익 가져가면 됩니다. 이렇게 샀을 겁니다. 근데 여기 연체율이 85% 달하면서 월 배당하고 자사주매입이 중단됐어요. 배당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카니발은 부채 발행 및 증자를 통해서 $62억 조달해서 파산 위기를 벗어났지만 주가는 횡보하고 있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파산 위기를 벗어나는데 완전히 벗어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1차례 유행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경제를 재개했는데 이 경제 재개가 잘 안 되고 두 번째 가을에 2차 유행이 발병하게 되면 아니면 계속 쭉 2차 유행 없이 1차 유행 하는 대로 계속 연속이 되면 이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 회사만 그러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위에 거론된 모든 것들이 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정리가 아주 잘 돼 있는데요. 이 조선일보 최현석 기자의 내용인데 이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이에요. 아메리칸 항공은 2019년까지 5년 동안 자사주 118억어치를 매입했는데 이 결과 자본이 쪼들어졌다. 그래서 자본으로 나눠 산출하는 ROE는 75%로 아시아권 기업 평균 7.8배,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델타나 유나이티드 항공도 그러니까 문제는 이 자사주를 매수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부채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아메리카 항공 같은 경우 부채가 80% 넘게 증가했고,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도 지난 5년간 부채가 70% 증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누가 만든 거냐면 사실은 버냉키하고 제닛 옐런이 만든 겁니다. 이미 장기 저금리를 굉장히 오랜 기간 유지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익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저금리 자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사주를 사는 거예요. 자사주를 사면 두 가지의 착시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ROE가 좋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단기 순이익을 순자본으로 나누면 그게 ROE인데, 자사주를 사게 되면 이 순자본이 줄어듭니다. 상관없이. 또 한 가지는 퍼배수인데요. 이제 퍼는 우리가 주가 대비 EPS로 나눠주잖아요. 근데 이 EPS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단기 순이익 대비 유통 주식수로 계산이 되거든요. 자사주를 사게 되면 유통 주식수가 줄기 때문에 단기 수익의 변화와 상관없이 EPS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퍼인 프라이스 나누기 EPS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도 그 적정 수준의 EPS를 맞추기 위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하는 애들이 미국 애들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미 사실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미국은 사실 여기 보시면 2011년 1월 이후에 기업이익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었어요. 계속 옆으로 늘어나지는 않고 있었는데, 이제 국제금융센터의 내용 중에 보면 여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보시면 여기 2018년도에 추세가 이렇게 오다 확 급등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 이후는 이렇게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익은 늘어나지 않는데, 이미 봤죠. 야르니 리서치에 보면 바이백 패턴이 있는데, 바이백이 이렇게 급등했던 요 시기가 2018년도예요. 여기가 2019년도고. 그러니까 2018년도에 가장 많이 바이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가지고 가장 많이 줄였기 때문에 이익은 행보 추세에 별 움직임이 없지만 결과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낸 거죠. 2019년도에 그렇게 못하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상대적으로 늘어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미국에서 주당 수익 EPS를 가지고 뭔가 계속 장난질을 치는데, 그 장난질을 그 CEO들이 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미 2019년도 하반기부터 경기는 수축 국면에 좋은 소식이 들어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상업부동산의 부동산 침체 위험에 대한 내용인데요. 쭉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미국이 상업용 부동산 침체가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메자닌 펀드 등을 취급하는 관련 금융기관에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메자닌은 결과적으로 이제 채권이 속한 주식들, 뭐 CB, BW, EW 뭐 이런 EB 이런 거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경기가 정점 부근에 있을 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주요하고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라임 사태나 이런 것들도 이미 작년에 미국이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작년에 투자를 안 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경기 사이클이 중요하다고 사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미국이 이렇게 매장이나 이런 걸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여기 보시면 저기 보세요.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의 경제전망 전문가의 설문조사에서도 올해 기업 이익 전망이 지난해 1분기, 그러니까 작년 초입니다. 작년 초에는 2조 2천억 달러였다. 작년 하반기에는 1조 9천억 달러로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미 작년 하반기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패턴이 보였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인버스를 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이 추세가 정점에서 수축 국면으로 넘어갈 거라고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가 이렇게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면 이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상업부동산 연체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 밑에 보면 대유행으로 기업 실적이 더 악화되면서 상업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나빠지면서 상업부동산 관련 대출 급증이 급등할 위험이 존재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이자 보상 배율이 1 이하의 한계 기업도 비중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자 보상 배율이 1 이하라는 얘기는 돈을 벌어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체율이 늘어나면서 이제 상업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걸 보여드리겠는데, 여기 보시면 1분기는 일부 업종이 감소했으나 2분기는 전체 업종의 이익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다수는 또 그 금년에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를 해야 될지 기업 자체가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 이익은 30% 급반등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도 지금 3개월 앞도 모르는데 내년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그리고 2차 유행이 발병하고 그러면 쉽죠. 내년 언제요? 내년 초요? 내년 10월이요? 실제 급반등하는 게 언제일 건 아닌 거예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없으면 이런 추세를 지금 단장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걸 가지고 주식을 투자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윗방향을 본다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금리를 보는 이유는 시장 참가자들이 모두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러니까 금리의 움직임이 시장 전체의 어떤 생각들을 반영하기 때문이거든요. 작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잘 보시면 IT 버블이 터지기 전에 이미 보여드렸던 그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이제 반등하면서 경기가 수축 국면이 되잖아요. 근데 이 역전이 되는 이유가 기준금리 밑으로 10년 국채 수익률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는 경기가 확장 국면을 지속하게 되면 향후에 미래를 좀 불투명하게 보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채권 투자자들이 10년 국채를 매집하게 됩니다. 불안하니까. 그럼 10년 국채를 매집하면서 가격은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데 채권 수익률 내려가면서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됩니다. 근데 경기 수축이 되기 전에 연준은 경기 상황이 좀 이상하니까 경기 수축을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내려주는 게 연준 뜻대로 안 돼서 계속 경기가 수축되는 거예요. 이건 이미 말씀드렸죠. 한번 재고가 쌓여 있으면 그리고 심리가 전환되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계속 진행되다가 재고가 충분히 빠지고 신용이 충분히 줄고 뭐 고용 부분이 충분히 조정이 받아진 이후에나 경기가 확장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지금은 뭐만 된 거냐면 고용 부분만 급격히 조정된 상태고 재고도 조정이 안 돼 있고 신용도 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보면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이렇게 10년 국채 수익률이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걸 못 쫓아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죠. 역전됐다가 여기서 보면 스물스물 금리를 내리잖아요. 이게 기준금리입니다. 이거 내리는 게. 그러니까 요 연두색 기준금리고 이 빨간 게 10년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리다가 보시면 갑자기 확 내리잖아요. 요 시기가 요거는 이제 그냥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리고 있다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내린 게 이게 베어 스탠스 때문에 내린 거예요. 베어 스탠스 때문에 내렸다가 섰죠.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기다린 거예요. 이때 주식시장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때가 1차적으로 금리를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주식시장이 움직인 게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올라가니까 연준이 가만히 있죠. 뭔가 문제가 해결되나? 라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시점이 리먼 파산했을 때입니다. 리먼 파산하니까 그 기준금리를 다 제로까지 내려버렸죠. 그때가 이때입니다. 패닉 상태. 근데도 주식시장이 멈추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했던 게 여기서 QE1이 발동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내리다가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사전에 10년 국채 수익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었죠. 이 추세가 중간에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빨리 내려오다 이렇게 기준금리를 치고 내려온다는 얘기는 굉장히 뭔가 상황이 안 좋다는 뜻이에요. 전체적인 경우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경기가 이미 작년도에 미국 경기는 정점에서 수축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패턴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전에 이미. 그런데 이게 내려올 요 시기에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연준이 주식시장을 방어해 주니까 좋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또 계속 뭔가 머리를 들려고 애를 많이 썼었죠. 물론 뭐 머리를 들려고 애는 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나머지 추세를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올 때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리를 다 소진해버렸죠. 한 방에 1.5% 내리면서.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됐죠? QE를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해야 될 행동을 지금 연준은 이걸 다 해버렸어요. 지금 시점에. 향후는 어떻게 할까요? 이걸로 놓고 보면 이미 경기가 일정 수준 수축 국면이 다 지난 상황을 거쳤고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은 상태고 총알은 다 소진했죠. 물론 다 소진하진 않았습니다. 향후에 QE를 더 찍을 거니까. 마이너스 금리는 안 내려간다고 그랬으니까.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연준에서 방어력은 다 썼는데 주식시장은 조정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이 조정이 안 받았다는 뜻은 그냥 주식시장이 조정이 덜 됐네요, 이게 아니고요. 신용 팽창이 조정이 안 끝났다는 뜻입니다. 신용융자 잔고도 이미 예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향후에 이 주식시장이 조정을 급격하게 받게 되면, 그리고 사실 이 상태에서 다시 쓰게 되면 이 상태에서 인버스를 매도할 것인지 들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은 그건 이제 그 시기에 가서 다시 한번 고민하겠지만, 상황을 놓고 봐서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건 사실 이쪽입니다. 이걸 지지선으로 해서 한 거의 1700선까지는 근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뉴스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사실 조울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뭐 한참 곤두박질 칠 때는 좋은 얘기, 막 뭐 서포트하는 얘기가 나와도 주식이 계속 올라가더니 지금은 너무 올라가는데 나쁜 상황이 나와도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사실 오락가락하거나 머리가 아프시거나 이러실 거예요.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지만 경기는요, 그 예전에 보여드린 차트 있죠. 한없이 확장하는 경기가 없고 한없이 수축하는 경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확장하기 시작하면 일정 수준 확장해주고, 한번 수축하기 시작하면 일정 부분 수축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그거는 인간의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심리가 군중 심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걸 멈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그 군중 심리가 다 움직인 다음에 멈춰지게 되거든요. 지금은 아랫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초입이라는 겁니다. 이제 성숙된 국면에 있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익지를 않았어요. 이제 그런 걸 알려주는 지표가 이제 신용이 어느 정도 팽창돼 있는데 그게 꺼졌는가, 아니면 재고가 조정됐는가, 고용이 이제 충분히 조정이 됐는가, 이런 건 부분들인데, 그 세 개 중에 물론 거기에는 이제 주식시장 조정도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지금 완성된 거는 고용 하나뿐이 없거든요. 이제 최악까지 간 거가 아직은 덜하지만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를 얘기하는 거 보면 최악의 상황은 지금 끝난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지겹긴 하시지만 점진적으로 잘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낙폭이 큰 게 아니고, 두 번째 패닉이 아니에요. 국내 사람들이 해외까지 가서 주식을 산다는 얘기는 게 패닉이 아니고 아직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언제냐면 이 올라오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정받으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져도 이때 다시 추가 매수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다 하더라도 이게 저가 매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